안녕하세요. 미스테리 앤3입니다. 미스테리 보면서 쉬자. 대충 이런 뜻으로 채널명을 지어봤고요. 그냥 뭐 미스테리 사건이나 영화 리뷰하는 채널입니다. 먼저 시작부터 저의 미천을 드러내자면 영상 내내 편집 퀄리티가 이 정도 수준일 예정이에요. 진짜 좀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처참한 수준인데 이걸 못 이겨내면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뭔가 좀 자기소개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사설이 길었는데요. 다음 영상부터는 본론으로 직행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사건은 희대의 미제 사건으로 불리는 2010년에 발생한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 사건인데요.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69세 여성이 자신이 사는 집 아파트에서 살해를 당했는데 범인이 침입한 흔적도 그리고 빠져나간 흔적도 발견하지 못해서 밀실 살인이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사건 배경부터 살펴보자면 사건 발생 약 5년 전 2005년경에 피해 여성이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노후 생활을 위해 남양주로 이사했다고 하는데 노후 자금으로 10억 원 이상을 보유했을 만큼 상당히 부유한 노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도 되게 좋은 아파트였어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서 외부인이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5년 후인 2010년 11월 17일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날 남편은 새벽 5시쯤 골프를 치러 집을 나섰고 피해 여성은 남편을 배웅하고 집에 혼자 있었는데 오전 8시쯤에 서울에 사는 지인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주식 투자 관련 얘기를 나누다가 피해 여성이 나 경로당 가야 한다 끊자 이런 말을 하고 먼저 전화를 끊었대요. 이렇게 전화를 끊은 때가 8시 18분이었고 이 이후로는 피해자랑 통화를 했거나 만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생존이 확인된 마지막 순간이 오전 8시 18분입니다. 그리고 평소 피해자랑 가깝게 지냈던 한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그날 피해자랑 경로당에서 같이 옹심이를 만들기로 했었대요. 하지만 피해자는 그날 밤 11시 20분 집 안방 침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사망한 피해자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게 골프 약속이 끝나고 밤 늦게 귀가한 남편이었어요. 당연히 첫 신고자도 남편이었고요. 출동한 경찰이 시신을 살펴보니까 얼굴이랑 목 부위에 흉기로 10여 회 정도 공격이 집중돼 있었고 국과수 부검을 해보니까 사인은 경동맥 절단이었습니다. 또 부검 결과 사망 시간이 오전 8시 18분 이후부터 낮 12시 이전 사이로 추정됐는데 정황상 8시에서 9시 사이에 사망했을 것으로 보는 게 아무래도 합리적이겠죠. 피해 여성이 분명히 경로당 가야 하니까 전화 끊자고 하고 통화를 마무리했으니까 막 집을 나서려던 참에 살해를 당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범행 도구가 시신 옆에 그대로 있었는데 남편이 보니까 이게 어디서 가져온 칼이 아니라 우리 집 부엌 칼인 거예요. 범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그냥 가져다 쓴 거죠. 또 집에서 범인의 피 묻은 족적이 발견이 됐는데 이것도 피해자 집 화장실에서 쓰는 슬리퍼 자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범인이 집 안에 들어와서 화장실에서 슬리퍼를 신고 부엌에 가서 칼을 챙긴 다음 그 칼로 안방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화장실에 슬리퍼를 벗어두었는데 아마 화장실에서 자신의 몸에 묻은 피를 닦거나 그랬겠죠? 근데 집에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집에 강제로 침입하지 않고도 들어올 수 있는 데다 부엌과 안방까지 자유자재로 누빌 수 있는 면식범이라는 거예요. 이 범인이 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이상한 점이 정말 많은데 일단 이건 뒤에서 더 자세하게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범인이 피해자 집에 칼도 쓰고 욕실 슬리퍼도 사용하고 그런 걸 보면 뭔가 집에 범인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집 내부에서는 범인의 지문이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어요. 일단 부엌 칼과 슬리퍼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지문 채취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고 또 피해자 손톱 밑에서도 범인 DNA를 채취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DNA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문 대조만 440건 이상이었고 통신 내역도 250건을 확인했는데 전부 관련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아직 이 사건이 뭐가 특별한지도 모르겠고 피해자가 돈이 많으니까 그냥 강도살인 아닌가 싶은데 강도살인은 확실히 아니에요. 작은 방 장롱을 뒤진 흔적이 있긴 한데 일단 집 안에서 사라진 물건이 없었고 금품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에서 제일 이상한 점은 범인이 대체 어떻게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빠져나갔느냐예요. 일단 집 내부에서 범인의 단서가 안 나온 건 그렇다 쳐도 외부에서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밀실 살인 사건이라 불리는 거예요.
일단 경찰이 처음 신고를 받고 이 아파트에 딱 도착했을 때 사실 좀 안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이 워낙 철저한 아파트였거든요. 공동 현관 자체가 출입카드나 비밀번호 또는 세대 호출을 해야만 열리는 구조인데다 누가 들어오든 반드시 얼굴이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지하주차장 입구에도 CCTV에 차단기까지 있어서 출입 기록이 자동으로 남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각 세대에 월패드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누가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이 자동으로 촬영돼서 저장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경찰은 사실 CCTV만 확인해보면 범인 잡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범인이 그 어떤 카메라에도 안 찍힌 거죠. 여기서부터 사건이 되게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범인은 어떻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왔는가 이거거든요. 사건 당일 공동 현관 CCTV에도 엘리베이터 CCTV에도 수상한 인물이 아예 없었어요. 지하주차장 CCTV나 출입 기록을 봐도 마찬가지였고요. 경찰이 그날 CCTV에 찍힌 사람들을 전부 조사했는데 CCTV에 찍힌 사람이 총 188명이었거든요. 경찰이 전부 신원 확인하고 당일 알리바이까지 다 조사했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나온 거죠. 그럼 혹시 범인이 당일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아파트 안에 미리 숨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건 발생 일주일 전 CCTV까지 전부 소급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게다가 범인이 엘리베이터 CCTV에 안 찍혔다는 건 엘리베이터를 안 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범행 후에 계단을 이용했겠죠? 그 아파트가 15층짜리 아파트였는데 경찰이 1층부터 15층까지 계단 혈흔 반응 검사까지 해보게 됩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를 정말 많이 흘린 채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면 범인한테도 피가 묻을 수밖에 없는 양이었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이용했으면 혈흔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계단에서도 혈흔이 안 나옵니다. 더 황당한 건 피해자 집 월패드에도 사건 당일에 찍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남의 집에 들어가려면 일반적인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초인종을 눌러서 집주인이 직접 문을 열어주게끔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비밀번호를 눌러서 열고 들어가든지. 근데 만약에 초인종을 눌렀다면 월패드에 무조건 찍히게 되는데 사건 당일에 피해자 집에 누가 초인종을 누른 기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초인종을 안 눌렀다는 뜻이죠. 그럼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나? 그래서 직접 누르고 들어갔나? 싶은데 비밀번호나 카드키를 사용했으면 월패드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로그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도 없었거든요. 혹시 범인이 기록을 삭제한 건 아닐까 싶어서 확인해봤는데 삭제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들어갔을까? 혹시 옥상에서 줄 타고 내려왔나? 싶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옥상도 샅샅이 조사하고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요. 일단 옥상 난간에 줄을 맨 흔적이 없었고 11월이라 집집마다 창문도 다 닫혀 있어서 옥상에서 줄 타고 침입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설득력이 높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사실 되게 간단해요. 범인이 피해자의 집에 노크를 해서 들어간 거예요. 당시 그 아파트 각층 복도에는 CCTV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집 현관 앞에 누가 서 있는 모습이 찍히려면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서 월패드를 작동시켜야 하는 거예요. 범인이 이걸 알고서 일부러 초인종을 안 눌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지점에서 범인이 면식범이라는 추정에 설득력이 생겨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는 것까지는 무심코 그랬다고 쳐도 모르는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당연히 제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지한 흔적이 없다는 건 살해당하기 전까지 피해자는 범인이 자기를 살해할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에이 그럼 가족이 범인이네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외부 침입 가능성이 다 막히니까 경찰도 가장 먼저 의심한 게 가족이에요. 남편이 사망한 피해자를 가장 먼저 발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남편부터 조사를 해봤는데 남편은 혐의점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같이 골프 치고 술자리까지 했던 일행들이 전부 남편의 알리바이를 확인해줬거든요. 남편이 중간에 아파트로 돌아온 기록도 없었고 휴대폰 위치 추적까지 해봤는데 문제될 게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게 피해자가 오전 8시에서 8시 18분까지 서울 지인이랑 통화를 했잖아요. 남편은 새벽 5시에 집을 떠났는데 아내는 최소한 8시 18분까지는 살아있었으니까 남편은 범인이 아닌 거죠. 근데 또 복잡하게 생각하면 남편이 직접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어도 사주할 수는 있지 않나? 공범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실제로 남편이 공범 아니냐, 아내랑 통화했다는 지인이랑 짜고 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기엔 허점이 너무 많아요. 제가 공식 수사 결과와 인터넷에 떠도는 추리들을 종합해 봤는데요. 일단 남편이 범인이고 공범이 존재하는 거라면 이 사건은 공범이 사실 셋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범행을 저질러야 하나 싶을 만큼
사건이 되게 복잡해져요. 일단 남편은 알리바이 만들어야 하니까 새벽 5시부터 골프 약속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피해자랑 8시부터 8시 18분까지 통화했던 서울 지인도 공범이라면 이 지인은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을 경찰이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역할이었겠죠? 그럼 피해자를 실제로 살해한 실행범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경찰의 의심을 피하려면 남편은 밖에 나가 있고 서울 지인은 통화하는 역할을 서울에서 해줘야 하니까 실제로 범행을 실행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피해자가 8시 18분에 통화를 끊은 이유가 노인회관 가야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럼 피해자는 통화를 끊은 직후 외출 준비를 마치고 막 집에서 나갈 상태였다는 건데 그럼 공범은 피해자가 집을 나가기 전에 문을 두드려야만 피해자랑 엇갈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게 가능하려면 실행범인 공범이 피해자가 언제 집을 나설지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러려면 골프장에 있는 남편이든 서울에서 통화를 한 지인이든 실행범한테 피해자가 지금 나간다고 알려줘야 했을 거고요. 근데 남편과 서울 지인 통화 기록을 전부 조사해봤는데 그런 통화 기록은 없었어요. 결정적으로 남편과 피해자의 서울 지인 역시 공범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사건이 강도살인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집에 금품이 그대로 있었으니까. 근데 이걸 증언한 게 남편이에요. 만약에 남편이 범인이라면 사라진 물건이 없다고 증언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경찰이 이거 강도살인이네 이렇게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그래야 용의선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피해자는 남편이랑 단 둘이 살았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사망했으니까 남편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 발각될 위험도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경찰이 온갖 교차 검증을 다 했는데도 나온 게 없었고 피해자의 딸이나 사위 등 다른 가족들도 전부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지만 혐의점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리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몇 가지 나오기는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확실한 건 오직 살인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작은 방을 뒤진 흔적은 있는데 고가 물품이 있을 확률이 높은 안방은 전혀 뒤진 흔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방을 왜 뒤졌는가 이게 좀 의문이긴 한데요. 단순히 강도살인으로 위장하려고 뒤진 흔적을 남길 수도 있겠죠. 안방엔 피해자가 있으니까 안방을 대놓고 뒤지긴 어려웠을 거고요. 두 번째로 확실한 건 범인이 면식범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앞에서 설명했지만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흔적이 없다는 건 피해자가 스스로 문을 열어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침 8시 무렵에 초인종도 아니고 노크만으로 문을 열어줬다는 건 아마 범인이 목소리로 피해자를 불렀을 거예요. 피해자는 그 목소리가 잘 아는 목소리였기 때문에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을 거고요. 그만큼 생각보다 가까운 사이였을 확률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범인은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피해자 부검을 해보니까 방어은이 11군데나 발견됐거든요. 방어은은 피해자가 심하게 저항하다가 생기는 상처잖아요. 근데 이게 11군데나 있었다는 건 범인이 피해자를 곧바로 제압을 못했다는 뜻이겠죠? 근데 피해자가 69세 여성이었으니까 일반적인 남자라면 단숨에 제압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인도 힘이 약한 여성이거나 노인이거나 적어도 신체적으로 강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넷째로 범인은 아마도 아파트 주민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피해자 집이 14층이었고 범인이 피해자 집에 가려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만 하는데 범인은 1층 계단 CCTV와 공동 현관,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전혀 안 찍혔으니까 같은 동 다른 층에서 계단을 이용해 피해자 집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같은 아파트 주민인 정도가 아니라 같은 동 주민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럼 같은 동 입주민이 범인일 확률이 높다는 건데 왜 아직도 범인을 못 찾은 걸까요? 일단 당시 피해자가 사는 A동에 실거주하는 세대가 총 48세대였는데 신발장부터 화장실, 옷까지 구석구석 혈흔 반응 검사를 전부 진행했다고 해요. 근데 48세대 전부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혹시 피해자랑 갈등이 있던 입주민은 없었나 조사를 해봤는데 이건 좀 주목할 만 하더라고요. 피해자가 살았던 남양주 아파트가 원래는 농촌 지역이었는데 택지 개발이 되면서 지어진 곳이라 원래 남양주에 살던 토박이들이랑 서울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랑 섞여서 살게 된 거래요. 그래서 생활 방식부터 정서 같은 게 다르다 보니까 아파트 내부에서 뭐 파벌도 생기고 마찰이 적지 않았나 봐요. 이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자랑 마찰이 있었던 이웃 주민이 나왔는데 옥상에서 고추를 말리는 문제 때문에 싸운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혹시 이 주민이 앙심을 품은 게 아닌가 싶어서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역시나 용의선상에 올릴 만한 증거가 나오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별의별 조사를 다 해봤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압박할 수단이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살해 동기 같은 것도 안 밝혀졌으니까 더 이게 미궁에 빠지는 것 같아요. 경찰 조사상에서는 피해자 부부가 원한을 살만한 일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정말 많은 수단과 인력을 동원해서 워낙 방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보니 어디선가 허점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죠. 어쨌든 현재 경기북부 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에서 이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2015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까지 공소시효가 안 지난 사건도 소급 적용이 됐대요. 그래서 이 사건도 공소시효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참 저는 이 사건 보면서 범인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이해할 수 있는 살인은 없겠지만 이 사건은 정말로 딱 살인만 하려고 피해자를 공격한 거잖아요. 그럼 금품이 목적이 아니었더라고 해도 어떤 동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마도 그동안 쌓인 감정적인 문제였을 것 같은데 그게 조사 과정에서 안 밝혀진 걸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뭐 모르는 일이지만 근데 아무리 그래도 대체 어떻게 계획살인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건지 저도 뭐 화 많기로 어디 가서 빠지는 사람이 아닌데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암튼 뭐 이 사건도 결국에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범인이 잡히면 좋겠는 그런 마음입니다. 참고로 제가 꼼꼼히 조사해보긴 했는데 공식 수사 결과와 인터넷상의 추리를 종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추후에 발견하면 제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처음 올리는 영상이라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